세 번째, 소음 측정입니다. 소음 측정 목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소음을 측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외적 문제 처리상 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대내적 문제 처리상 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기준은 규제 기준치 내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 발생 소음 레벨이 너무 높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역시 대외적 문제 처리상 측정을 필요하는 경우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계 이상음 측정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라든지 작업자의 노동위생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대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대내적 문제 처리상 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 계획 보시겠습니다. 우선 측정을 준비하고 측정을 한 후 소음계와 기록계 같은 측정 장치들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분석해서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상 소음일 경우 공정 설비나 기계 등의 소음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 소음이 되겠는데요. 이 정상 소음을 측정하는 순서로는 소음 레벨 경우와 주파수 분석하는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소음 레벨 경우에는 측정 준비하고 소음계, 기록계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 측정을 하게 되고요. 주파수 분석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음계, 기록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후 주파수 분석기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서 해석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소음이 변동소음의 경우도 있습니다. 변동소음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변동이고요. 발생 시간이 긴 소음으로 교통량이 많았을 때 도로교통 소음을 변동소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음 레벨과 주파수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상 소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소음 중에 충격소음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충격소음 같은 경우에는 폭발소음, 프레스와 단조기를 이용할 때 일어나는 그런 소음들을 변동소음, 즉 충격소음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소음 레벨 주파수 분석으로 되게 되는데요. 이 앞서 정상소음과 변동소음을 할 때와는 달리 이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는 전기 신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서 진폭이나 주파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그런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소음 측정 기기입니다. 이 소음계가 있고요.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이 소음계가 중요하겠죠. 이 소음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청감에 대한 보정을 해서 소리의 크기 레벨로 근사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측정기가 이 소음계가 되겠고요. 청취식과 지시식이 있습니다. 이 소음기로 소음 측정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청감 보정 회로를 사용한다는 것. 소음기 자체가 인간의 청감에 대한 보정을 해서 소리 크기 레벨의 근사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 청감 보정 회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반사음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암소음 영향에 대한 보정값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암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음원이 없을 때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소음의 총합을 암소음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소음원이 알 수 없을 때, 어디에서 소음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존재하는 그런 잡음, 모든 소음의 총합을 암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암소음 영향에 대한 부정값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이 적은 소음에는 슬로우의 지지기를 놓고요. 변동이 심한 소음에는 패스트에 놓고 측정한다는 것이 소음계로 소음 측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의 기본적인 사용법으로는 마이크로폰은 소음계 본체에서 분리해서 연장 코드를 사용해서 삼각대에 장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소음계 본체에는 삼각대용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장치를 하고요. 이 경우에 지시차를 판독하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오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참고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표준음 발생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표준음 발생기라고 하는 것은 소음계의 특정 감도를 보정하는 기기가 표준음 발생기가 되겠고요.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발생음의 주파수와 음압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발생음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dB인 장치가 표준음 발생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찾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간의 청감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서 소리의 크기 레벨의 근사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측정기. 우리 소음을 측정하는 계기에는 소음 측정기에는 소음계와 마이크로폰 등이 있었죠. 인간의 청감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는 소음 측정 기기는 소음계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개념 잡기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계로 소음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소음계는 인간의 청감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청감 보정 회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반사음 영향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특정 소음원이 알 수 없는 경우, 어디서 소음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암소음 영향에 대한 보정값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변동이 적은 소음은 패스트가 아니라 슬로우에, 변동이 심한 소음은 패스트에 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계의 특정 감도를 보정하는 기기로서 발생음의 주파수와 음압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발생음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인 장치. 자, 이것은 표준음 발생기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